What's up? 세상의 모든 진심을 취재하는 진심인들의 호스트 레알 박상훈입니다. 오늘은 영 CEO 요리연구가 모델 다재다능한 친구 모든 걸 다 가진 남자 박대현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그는 왜 엄친아인가? 그는 왜 모든 걸 다 가졌는가? 그를 취재하러 가보시죠. You can do anything for real. Whatever they spoke for real. Stop playing in your scenes for real. Shine like a dime for real. Most people don't see for real. They don't see the real me for real. I got my head on the straight for real. I go like. 시작인가요? 반갑습니다. 아, 네네네. 반갑습니다. What's up? 시작.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생기셨어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메뉴 개발과 다시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리사 셰프 박대현이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 요리 메뉴 개발 업무와 쿠킹 스튜디오도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고 대관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박대현이라고 합니다. 다재다능한 박대현 씨를 모셔봤습니다. 요리를 개발하신다고요? 메뉴를 개발하고 메뉴를 있죠. 개발하고. 네네네. 보통 그런 신메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개발되나요? 이제 보통 새로 오픈을 하는 업장이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었던 매장 업장에서 새로운 신메뉴, 계절 메뉴 뭐 이런 것들을 필요한다 하시면 이제 제가 가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메뉴를 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듣기로는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창작하는 그런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다 보니까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고 뭐 원가, 재료, 또 유통 이런 것들도 다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막 원활하거나 쉬운 일은 아니고 많은 과정과 손이 거치는 그런 작업들이긴 하죠. 개발해내는 거에 제일 만족시켜야 되는 대상이 누굽니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 제 마음에 먼저 들어야 되고요. 메뉴 개발하는 사람들이 제일 마음에 들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손님이고 세 번째로는 전 사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 그럼 어떤 메뉴가 주로 이렇게 좀 반응이 좋았나요? 스스로도 만족하고 손님들이나 사장님들도 만족하는. 제가 최근에 그 홍대 연남 쪽에 샌드위치 가게를 메뉴를 도와줬었는데 거기에 이제 완전 독일식 전통 햄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레시피도 다 짜고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도 막 다 좀 다르게 색다르게 해가지고 메뉴 샌드위치를 만들었는데 그게 조금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먹었을 때도 너무 만족스럽게 나왔고 그게 시행착오가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 아, 그렇다면 이제 요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저는 어렸을 때 친할아버지께서 호텔 주방장 출신이셨는데 집안 자체가 뭐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 이렇게 모일 때마다 주방에서 남자분들이 되게 요리를 많이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물론이고 저희 할아버지 그러니까 오랜만에 손주들 온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께서 막 진짜 요리 막 해주시고 그때 시대상으로 보면은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가 주방에 남자가 있다는 거를 조금 별로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 남자분들이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하는 모습을 어렸을 때 많이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걸 또 유전적으로 물려받았는지 제가 8살 때부터 그냥 혼자서 막 볶음밥 해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어렸을 때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리랑 너무 친해졌고 아 이거를 내 직업으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하고 있었죠. 자연스럽게 요리를 계속 좋아하다가 고등학교 입학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초등학교 4학년 때 필리핀으로 조기 유학을 갔다 왔는데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조기 유학을 하다 보니까 영어에는 좀 특화되어 있었던 친구인데 부모님께서는 제가 이 영어라는 재능을 가지고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조리고등학교로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어머니께서는 막 신고 계셨던 슬리퍼를 막 때리면서 안 된다. 조리고는 안 된다. 너가 영어 관련된 걸로 해야지 요리 좀 반대한다. 그래서 근데 부모님의 그 고집을 꺾고 싶어서 맞불이었죠. 난 무조건 이 학교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다. 학교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경쟁률로는 1차 때 한 6대1 정도 되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학교로 가고 싶어서 성적을 맞추려고 진짜 열심히 노력을 했고 이제 부모님한테 입증을 시켜드렸죠. 그래서 그래, 네가 너무 가고 싶으면 가봐라. 예, 증명한 거네요. 그렇죠. 나 한다면 한다. 하고 싶은 거는 꼭 해야 된다. 공부로도 증명을 하고 그러면 이제 신임을 얻었겠네요. 네, 그랬죠. 제 기준에서는 그 나이에 뭔가 그렇게 고집을 갖고 하고 싶은 걸 하기가 흔한 일이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꼭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하고 싶었던 게 딱 수영, 영어 공부, 그리고 요리 이 세 가지를 항상 가지고 살았었어요. 수영은 뭐 재밌어서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초등학교 때 되게 뚱뚱했어요. 안경만 안 썼지 그때. 안여대라는 말 있었잖아요. 아니어도요. 안경 여드름 돼지라고. 제가 이제 똥보 출신이거든요. 뭐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때 좀 심했어요. 그때 그 시절.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메이크업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치료도 받으면서 좀 괜찮아지긴 했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좀 아스팔트거든요. 그죠? 네? 중학교 1학년 때는 친구들한테 놀림 받잖아요. 뚱뚱하다고. 그러면은 그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 먹는 것도 제가 만들어서 먹는 거죠. 막 친구들이 그랬어요. 너는 진짜 살 빼면 잘생길 것 같은데 왜 살 안 빼냐. 근데 그 말이 살짝 좀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수영을 제대로 하기 시작을 했죠. 고등학교 때부터는 요리라는 걸로 직업으로 내 인생의 어떤 커리어로 삼아야겠다 이런 본격적인 시작을. 그렇죠. 고등학교 때는 사실 경주마를 키우는 그런 느낌이에요. 학교에서. 이렇게 진짜 앞만 보고 달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들만 만들어내는 그런 집단 같았어요. 완전 요리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을 육성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건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내가 이 누구 밑에서 일은 절대 못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동급생 한 240명 됐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아마 혼나고 욕먹고 제일 많이 맞았었던 걸로 기억해요. 왜 그러죠? 뭐 그냥 제 눈에 가시였겠죠, 선배들 사이에서는. 이게 고집스러워서 그런가? 그것도 그렇고 막 저희 학교가 인사 관련돼 가지고 엄청 빡세고 선후배 규율이 엄청 빡세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 되게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웅심은 없어도 반발심은 있어요. 주눅 들지 않고. 주눅 들기가 싫죠. 내가 이 학교 내가 이러려고 들어온 게 아닌데. 제가 서울 살다가 고등학교가 시흥이 있었는데 시흥 그 학교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제가 혼자 살았어요. 근데 그 꽃샘추위가 한창 심할 때였는데 저는 그래도 혼자 사니까 보일러랑 전기세 아낀다고 이제 가스 뭐 다 난방이랑 불 다 끄고 이제 등교를 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그날 선배한테 끌려가서 맞고 혼나고 뒤늦게 저 혼자 쓸쓸히 하교를 하고 이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 되면 해도 좀 일찍 지잖아요. 저희 학교가 한 4, 5시 정도에 끝났는데 그때가 한 6시, 7시 됐던 것 같아요. 어두컴컴해졌을 때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에 딱 들어가니까 그 우풍과 그 차가운 그 우풍과 캄캄하게 불 꺼져 있는 방을 딱 보면서 그냥 그 문고리 딱 잡고 거기서 털썩 주저앉고 진짜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이러려고 이 학교 온 게 아닌데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반발심이 엄청 커졌죠. 나는 무조건 니들보다 내가 훨씬 더 잘 나간다. 니들이 쳐다볼 수 없는 사람이 될 거다. 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그 학교 생활에 임했던 것 같아요. 밤마다 뭐 연습하고 요리 관련돼 가지고 그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익히고 독학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거 외에 진짜 무수히 많은 노력을 많이 해왔죠. 확실히 이제 또 최고의 복수라는 것은 또 본인이 잘 되고 볼 일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또 이렇게 잘하고 계시니까 영CEO 뭐로? 영 CEO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고등학교를 그렇게 졸업하시고 네.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제가 바로 군대를 갔죠. 그때는 이제 베르모 적금이라고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베르모? 베레모 적금 2등병 때부터 병장까지 그때 21개월이었으니까 매달 5만 원씩인가 적금을 들었어요. 120만 돈? 거기다 이제 부모님 용돈까지 합쳐가지고 그 돈을 합쳐서 친구가 있는 미국으로 놀러 갔었죠. 전역하고 네, 전역하자마자. 모은 돈으로. 네. 제가 가고 싶었어요. 친구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친구 부모님이 이제 일식당을 하셨었는데 거기서 알바도 했었죠. 알바하면서 저는 진짜 많이 느꼈던 거는 나는 정말 한없이 작은 우물 안의 개구리구나. 미국물을 맛보고 네, 서양 선조국의 느낌과 이 서양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 있는 그 멜팅팟에 딱 들어가서 나는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구나. 난 이 세상에 정말 아주 하찮은 티끌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제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 잘 보이고 제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 제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그때부터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만의 개성을 하나씩 더 꾸미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서 유학생활을 이제 조리 관련된 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딱 코로나가 터져서 한국에 들어왔고 그 유학생활 오래 하지 못해. 한 2년 좀 넘게 했죠. 많이 그래도 많이 네, 그래도 오래는 있었어요. 배운 점이 많이 있습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경험은 아니에요. 좋은 기억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재미있었던 기억도 많고 좋았던 기억도 많은데 뭐 인종차별은 다양한 거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한국에 있는데 혼자 타지 생활하는 것도 힘들었고 이제 제가 다른 애보다 경력이 제일 오래됐으니까 막 셰프님 너는 이제 빅브라더다. 빅브라더니까 너가 이 두 가지 음식을 인차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맡아서 서비스를 나가라 해서 알겠다라고 했는데 동양애가 나이만 많을 뿐이지 저를 은근슬쩍 무시하는 친구도 좀 많았어요. 막 뭐 하면은 막 대답도 잘 안 하고 그럼 이제 저는 화가 나죠. 대답을 좀 이 새끼들이 대답을 안 해. 그럼 대답하라고 저는 이제 또 애들이랑 싸우고 셰프님이 너 자리 더럽다 라고 뭐라 하면은 셰프님 자리 가서 봐봐라 똑같이 더럽지 않냐. 셰프한테까지. 네. 역시 그 쪼가 또가 영국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예. 지친 거죠 제 쪼에도. 아 스스로 코로나 터져가지고 뭐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무신사랑 일을 하고 영양업계랑 같이 일을 하면서 제가 오히려 약간 되게 감사한 기회로 좋은 회사들과 같이 일할 기회가 많았어요. 요리를 제쳐두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좀 환기가 되는 기회가 환기가 진짜 완전히 환기가 되는 기회였죠. 그리고 거기서 오히려 더 제 시야를 훨씬 더 넓힐 수 있었던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프리랜서로 영상이나 사진, 모델 일도 같이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일들이 저한테 엄청난 영감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메뉴 개발할 때 영감을 어디서 받냐라는 질문을 하면 저는 항상 똑같이 답하는 건 요리와 관련되지 않는 것들에서 저는 영감을 많이 받아요. 저는 진짜 다양한 색감을 보면서 이거랑 똑같이 음식을 만들어도 재밌겠다. 뭐 그림을 보면서도 그럴 수 있고 옷 디자인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고 촬영 일을 하면서 다른 로케이션 갔었을 때 이런 데서 막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거에서 전 다양하게 영감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영감이 올지 모르는 전혀 모르죠. 특히 음악에서도 올 수 있는 거. 그렇죠. 그 현재 본인 인생에서 요리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요리라는 애도 저랑 같이 태어난 거예요. 저랑 똑같은 자아가. 본투비 셰프죠. 셰프. 되게 아픈 손가락이기도 한데 요리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경우도 많잖아요. 경험도 많았는데 아픈 손가락이면 뭐 내 걸로 사면 되죠. 나 혼자서 학교 끝나고 일 끝나고 와가지고 여기 작업실 와가지고 혼자 요리해 먹고 그래요. 셰프님들 보면은 집에서 요리 많이 해주세요? 그죠.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엄청 많이 하죠. 그럼 다들 그래요. 현장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집에서는 요리 절대 안 하고. 그렇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현장에서는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나가는 음식을 하는 거랑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만든 요리랑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거를 같은 선상에 두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개인적인 퍼스널 의견이에요. 근데 완전 동감. 저 나름 가수 출신이잖아요. 근데 저는 노래하면서 스트레스 엄청 풀어요. 왜? 그런 느낌. 딱 그거죠. 저는 요리를 만드는 창조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를 너무너무 즐기는 사람이지 요리의 결과물만 보고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거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팔릴 것이냐, 뭐 이런 외부의 평가가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게 스트레스로 되잖아요. 네,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굉장히 고집불통이고 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 믿는 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재작년에 제가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을 때 저랑 굉장히 친한 누나가 저한테 태연아 너 또한 대중이다. 너 또한 대중인데 다른 대중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준 게 진짜 누가 머리를 세게 한 대 친 것처럼 엄청난 충격이고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엄청난 뭐라 해야 될까 힘을 shock이었어요. 그 shock이 충격이잖아. 힘이 되는 말이었어요. 나 또한 대중이니까 내 입맛대로 같이 가자. 그분 또한 되게 고집쟁이신 조언인 것 같은데. 근데 그분 사업이 굉장히 잘 되시더라고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그거를 믿고 지금 쭉 가다 보니까 스튜디오도 차리고 레스토랑 벌써 2군데는 오픈시키고 자기에 대한 믿음이 좀 더 생겼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평가라는 거를 전혀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됐고 뭐 레스토랑의 성공과 실패는 있겠죠.
근데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컨트롤하냐 그거에 또 문제가 달려 있고 지금 저의 가장 가까운 거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스튜디오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되게 할까 더 이렇게 홍보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제가 내년에 제 레스토랑을 오픈하고 싶은 좀 꿈이 생겼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힙하게 쿨하게 만들 수 있을까 멋지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정말 요즘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입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에 있어서 쭉 그런 경험치들을 쌓았고 네네. 지금도 쌓고 있지만 하나 그냥 요리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쌓으면서 그걸 기반으로 본인의 결과물을 내려고 하시는 거군요. 저희 고등학교의 모토가 학교 이름이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인데 영어로 하면은 Korean Culinary Art Science School이에요. 조리는 예술이며 과학이다. 요리 또한 예술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예술 분야로 봤었을 때 미술과 음악을 생각을 하면 그 만들어내는 과정, 비트를 만들든 이 붓터치를 하든 이 모든 과정 자체를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저는 창작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리라는 분야를 예술가로서 보여줄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이러한 거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는 용어가 없는데 저는 그 용어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분야를 창작해내고 싶은 거죠. 이런 느낌 든데요. 약간 게임 체인저. 이 판을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트렌드세터라고 트렌드를 가져오거나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역할을 또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술과 요리가 하나로 불려질 수 있는 그 단어를 만들 수 있도록 저는 앞으로 더 노력을 할 겁니다. 오늘의 진심인들 게스트 박대원 씨 만나서 정말 많은 얘기, 재밌는 얘기 나눠봤고요. 확실히 진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진심이죠. 소중한 시간 내셔서 여러 가지 얘기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뭐 이렇게 인터뷰 요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그니처 인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끝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